아이 학대, 뭐 때리고 CCTV를 설치하는 게 나의 그 신랑과의 합상 소득 기준이.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리원 끝나고 집에 오면 또 많이 알아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산후도우미에 관련된 A부터 Z까지에 대해서 엄지맘이 낱낱이 함께 리뷰를 하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후도우미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TV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제가 아이 출산하는 그 해에 정말 산후도우미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아이 학대, 뭐 때리고. 그래서 진짜 그 당시 CC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이용을 해본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산후도우미는 무조건 쓸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산후도우미를 오히려 안 쓰기를 좀 추천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내 집에 누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저는 저희 집에 누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구든지 간에. 많이 와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이 이렇게 왁자지껄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그래서 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저에게 정말 맞았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난 조용히 있고 싶고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시끄러운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싫다, 또 누가 뭘 이렇게 알려주고 난 누구에게 배우는 거 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 저는 다행히 배우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집에 누가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서비스가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올지 몰라. 그쵸? 이 산모하고 도우미 이모님하고 성향이 정말 찰떡같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너무 지옥같이 스트레스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업체에 전화하실 때 저는 이러한 분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취향을 좀 어필하셔야 돼요. 네, 원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좀 미리 체크한다면 그렇게 이 이용 기간 동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산후도우미를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이렇게 개인의 성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산후도우미는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육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육아 지식도 없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지, 그리고 실제 조리원에서도 내가 목욕시키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배우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우왕좌왕 할까봐 이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신 초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초보 부모들은 좀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마다 성향이 여러분 병원에서 조리원을 거치면서 한 1, 2주, 많게는 길게는 3주 정도 아이를 경험해 보시면 나와요. 우리 아이가 순한지 좀 예민한 편인지. 그리고 실제 조리원에서도 이모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좀 까칠하다, 혹은 너무 순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가 너무 순둥이였어요. 정말 배만 조금만 차면은 그냥 쿨쿨 자고, 뭐 울지도 않고, 왔다 갔다 봐도 우리 애기는 맨날 잠만 자고 있고. 근데 그래도 저는 도우미 혜택을 맥스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길게 4주까지 쓸 수 있다 하는데 저는 3주 이용을 했고요. 보통은 2주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리원 2주 혹은 3주 그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이 집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1주, 2주, 3주, 4주 얼만큼 쓰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50일까지 혹은 60일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성장하고 케어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본인을 좀 성향을 아시고 또 아이의 성향을 아시면은 좀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예민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절대 혼자 독박 육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청 기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출산 후에 30일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자,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이전부터 이후 30일까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아이가 빨리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뭐 제왕절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이후 30일까지 그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최초에 임신 당시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는데 그것보다 4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이전에 아이를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보통 병원에서 제왕절개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진단서와 이런 것들 소견서를 다 떼신 다음에 그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는 다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최초의 출산 예정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실제 아이가 태어날 그 상황을 좀 보시면서 가변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전부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나의 그 신랑과의 합상 소득 기준이 상위 몇 프로냐 하위 몇 프로냐 이런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내 소득 계층이 나눠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또 지역마다 달라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를 했고 저희 친구는 한 3주 차이로 같이 출산을 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시에 거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계층 소득 분위를 보지 않고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었고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러한 것들 임신 출산 지원 이 카테고리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좀 요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네이버에 어떻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복지로 라고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우리는 임신 출산 여기 생애주기 눌러주시면 되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원사업 이름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죠.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요거를 눌러주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눌러가지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우리 가구 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인지 지역의료보험인지 이런 것도 선택해 주시고 한 달에 얼마 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우리 가장 편리하게 129 전화하시면은 검색이래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전화를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요렇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이 그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기준이 실제로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30% 이렇게 됐었는데 100%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지원은 이렇게 단태야 10일이 여러분이 2주예요. 5일이 일주일 서비스 이용하는 거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단태아는 2주, 둘째아는 3주, 셋째아 이상은 이렇게 똑같이 3주. 쌍태아 및 중증 장애 산모 같은 경우에는 3주.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지원 이상을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용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본인 부담액이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 계산을 잘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이 아래에 서식 자료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제가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그쵸?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정부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만이 아니라 지역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 이게 추가가 된 거 표시가 됐잖아요. 그쵸? 왜냐면 실제로 이 산모 도우미 분들 중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이 업체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도 이런 거 많이 제출해라라고 좀 더 까다롭게 선정하겠다라는 거를 여기 사업 이 소개에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 보면 네, 그쵸, 이렇게 쭉 사회 서비스가 뭔지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줍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청을 하는 게 이렇게 네, 카드 형태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때 그 카드를 그냥 가지고 산모 도우미 분이 오시면은 그 카드 리더기 이런 건 들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카드 번호 입력해서.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그걸 좀 확인도 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하시고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 방식은.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바우처를 발급받을 거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청 방법은 네, 이렇게 국민행복카드, 이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사들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롯데카드를 이용을 했는데 뭐 PC카드 요 관할된 곳들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고 여기에 네, 신청서를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좀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때 방문은 안 했고요. 저희 동네 동사무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좀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관할 보건소랑 이런 쪽으로.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담해서 그때 되게 친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분이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거 할 거예요. 사이트에 신청했어요. 라고 신청하니까 카드 받고 뭐 업체 등록하고 끝! 진짜 간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사이트에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긴 좀 요즘에 그렇고 전화로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려가서 보면은 네, 이용자 선정, 바우처 지원 대상하고 네, 자격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안내해 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예외 지원자는 이런 부분들,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 상관없이 이분들은 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많이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이 있고요. 언제 신청하시면 되냐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임신 16주 이후에 이제 만약에 유산이나 사산이 됐다라고 하면은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거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 내용이 써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제왕절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날짜가 갑자기 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이 아니라 50일 전에 뭐 출산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역시 병원의 의사 선생님 소견서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상황 같은 건 다 기록을 제출하면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가 확인이 되면은 보건소 담당자가 이제 이게 진짜 해당이 되는지 적격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바로 개시가 돼요. 서비스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내 소득이 정확히 해당이 되느냐만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산출 방법인데 부부 중에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자, 그 다음에 다른 1위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A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둘 중에 한 명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에 낮게 내고 있는 사람의 보험료를 2분의 1 감경한 뒤에 많이 내고 있는 사람 보험료와 합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휴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 산모 및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에 들어가죠. 그래서 휴직 기간이 그때 한 달 이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도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들은 여러분 여기 그 서류에서 지금 47페이지 다운받아서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2인 가구의 소득 기준 이렇게 되고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인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소득 금액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득 금액에 따라서 100%에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서비스 제공의 서비스 가격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준 가격 1인당 한 명인 경우에 뭐 쌍태아인 경우에 그리고 인력이 2명이 들어가는 경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얼마를 내가 내고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여기 그 서비스 가격이 실제 그냥 이용하는 가격이에요. 거기에서 이 정부 지원금을 빼신 나머지 금액의 차액을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저는 단태하고 첫째 아이고 뭐 100% 여기에 해당이 됐다 할게요. 그러면은 표준, 자, 표준으로 하루에 11만 6천 원이 서비스 가격인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76,600원을 정부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 뭐 그쵸? 4만원 돈이 조금 안 되겠네요. 3, 4만원 정도의 돈을 하루에 제가 지불을 하고 뭐 2주, 3주 이렇게 계산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30만원, 뭐 한 50만원 돈을 이용하는 거죠. 네,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해당이 되는지를 좀 잘 보시고, 요 지역마다 절대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해주세요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쓰시면 되냐면, 출산 후에 바로 안 오셔도 돼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내가 좀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60일 이내에만 쓰시면 돼요. 근데 바우처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멸, 그래서 예외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60일이면은 사실 아이 자연분만 하면은 한 3일 입원하고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고 그러면은 오자마자 거의 바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비용에 이제 첫째 아이가 있고 이게 둘째 아이다라고 하면은 첫째 아이까지 같이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하루당 3,000원씩 더 추가가 된 채로 계산이 되고 이때 첫째 아이까지 같이 밥도 챙겨주고 놀아주면서 케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인 경우, 즉 경력이 더 많거나 정말 뭐 잘하시거나 뭐 자격증의 소지자거나 어쨌거나 말 그대로 우수 인력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그 일당 계산한 비용이 한 2,0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주 5일 오니까 주당으로 따졌을 때는 10,000원씩 더 추가가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수 인력을 쓰실 수 있으시면 전체 이용기간 2주, 3주 동안 뭐 한 2, 3만원 정도의 차이니까 이런 분들을 좀 여쭤보시고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분을 좀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래도 우리가 복불복의 확률 게임에서 더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 기간을 연장을 더 나중에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2주에서 신청했다가 4주로 이용하다가 늘릴 수 있냐라는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2주에서 4주는 기본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이건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이용하다가 추가 연장해도 되나요? 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로 4주, 그러니까 많이 끊어놨다가 저 그냥 2주만 쓸게요 라고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10에서 15% 정도로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의 안내에 의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이 나머지 이 차액분 위약금을 제외하고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아는 친구는 업체에 3주 신청했다가 줄였거든요. 그런데 위약금을 업체에서 물지 않았어요. 그냥 전액 다 환불해 주셨다고 해요. 그 이용 기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업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산후도우미 서비스라는 것이 제가 그냥 아이만 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랑 거의 뭐 이모님과 아이랑 셋이서 동시에 계속 있다 보니까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는 느끼지 못해서 설치하지 않았고요. 또 제가 이용했던 그 이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 케어, 그리고 신생아 목욕까지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청소, 그리고 아이가 순한 편이었다 했잖아요. 굉장히 순하고 잠도 많이 자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 잘 때에 좀 이런 정리들도 좀 해주셨고, 빨래 기본적으로 돌려주셨고, 그리고 뭐 반찬도 좀 해주셨고, 밥상은 뭐 당연히 차려주셨고, 설거지도 기본적인 거 다 해주셨고, 신랑 뭐 반찬 정도까지 간단한 걸 해주셨었어요. 물론 재료 같은 거는 저나 뭐 저희 친정엄마가 늘 사다가 놨었고, 또 친정엄마가 웬만한 반찬들은 매주 조달을 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끝도 야무지고 싹싹한 이모님이셨고, 본인이 주말에 어디서 뭐 맛있는 거 사서 이렇게 오고 하시면은 뭐 그런 빵이나 맛있는 거 이런 것도 꼭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어보자고 하면서 나눠 먹고, 굉장히 진짜 저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직접 진짜 뭐 해주시는 것도 많았지만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진짜 저를 좀 산후 우울증에서 많이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모님 보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연락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잘 만난 케이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용기간 그 3주 동안에 마찰도 많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초반에는 이모님 가고 나면 신랑한테 막 이렇게 뒷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거는 뭐가 안 맞았냐면, 뭐든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 알려줘야 되는 게 본인의 사명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알려주는데, 그때는 막 듣기도 피곤하고 나 진짜 좀 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모님은 정말 복불복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체에 신청하실 때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성향을 좀 말씀하셔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산모님들도 우리 개념 없는 엄마 소리 듣지 않도록 개념 박힌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서비스 이용하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산모가 휴식을 취하고 초보 엄마나 혹은 산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산후도움이에요. 산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가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사 도움까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 비용을 지출을 하시거나 애초에 그런 분들을 요청을 하시거나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그 이모님들도 조금 갈등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오거나 산모에게 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둥실둥실 이렇게 둥글게 좋게 좀 이용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안부를 묻고 연락할 정도로 관계적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 잠깐 뭐 동사무소 가거나 뭐 병원에 가거나 볼일 보러 갔다 올 때 정말 이모님에게 커피라도 한 잔 시원하게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이런 관계적으로 쌓였을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저도 먼저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움 주셨고,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모님 시간 돼서 집에 가셔야 되는데도 제가 너무 곤히 자니까 못 가고 조금 더 있다가 계시다가 가시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저를 배려해 주신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사실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따져야 될 건 몇 가지는 따지지만은 정말 많이 배우고 물어보시고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에 일부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에게 또 더 궁금하시거나 엄지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요 아래에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소통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역시 댓글들 모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 다시 기획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거나 혹은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매월 말일에 올라가는 Q&A 편에 제가 선물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